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이 명절 지난 끝인데요, 지금 저희 밭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 매매를 하려고 내놨었는데 여기 오신 분, 매매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뭐 금액도 그 낮은 금액대도 아니고 해서 한 두 분 정도는 그냥 그분들한테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흔히 하시는 말로 이 뭐 그냥 팔면 끝나지 뭐 하려고 안 팔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하고 여기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이 여기 어떤 투기 목적, 투자 목적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걸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농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잘 아는데 무작정 땅을 구매를 해서 뭘 심을 건지도 무엇을 할 건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막막한 상태에서 1차 땅만 사두자라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매매를 하려다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매매를 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다 팔고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매매했다가 무슨 원망을 어떻게 들을까 겁이 나서 그냥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삼을 심었다가 인삼을 캐냈습니다. 두 필지인데 이게 여기 얘기한 게 4천 몇 평에 되는 게 이 자리인데 5년 동안 인삼을 심어 가지고 수익 공개를 하겠습니다. 참 우습지만은 여기에서 한 3,200만원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3,200만원 5년 동안 5년 동안 한 4,000평에서 뭐 4천만원도 안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도 역시 제가 인삼을 짓는 기술이 없어서 합자를 했는데 적자가 났습니다. 얼마가 적자가 났냐고 이래 물어보면은 뭐 인건비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거 해가지고 적자 난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넣어서. 그러면은 기본이 한 6천만원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원래 계산에는 한 5년 짓고 나서 약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바라봤었는데요. 2억은 커녕 뭐 올해 인삼값이 작년에 엄청 싸고 지금도 쌉니다. 인삼값이. 근데 사 드시는 분들은 뭐 인삼값이 싸졌다는 뭐 이런 얘기는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이게 총대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삼밭에 이렇게 검은 이렇게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나무인데 이게 철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철제보다는 나무 값이 훨씬 싸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쓰는데 이 나무가 개당 가격이 처음에 이게 우리 구매 8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뭐 한 1,500원 정도 갑니다. 이 나무가. 근데 이 나무를 5년 동안 쓰고 나면 이게 폐기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집에는 화목난로가 있어서 이걸 전량 잘라서 나무 화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을 하지 마라 망했다 이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해서 망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귀농을 해서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망했다 흥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지어보고 귀농의 꿈을 안고 오시는 분들, 또 귀농을 해서 돈을 벌겠다. 지금도 우리 전라북도 이쪽에 신문을 보게 되면 뭐 귀농 정책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귀농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만약에 도심지에서 연 이자가 뭐 2%대, 3%대, 1%대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겠죠. 정책 자금이니까. 그런데 시골에서는 특성상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투자하는 돈이 쭉 계속 솔솔 들어갑니다. 뭐 목돈이 팍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소소한 돈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5년 동안 이게 누적이 되고 이걸 짓기 위해서는 5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짓기 이전에 거름 넣고 뭐 한 2년 3년을 갖다가 이 밭을 다시 새로운 밭으로 땅에 힘을 주어서 5년 동안 해서 뭐 돈 뭐 4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벌고 적자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요, 유럽 쪽에 가면
뭐 몇십 년 된 장비를 쓴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여기 시골에서 보통 장비 뭐 10년 20년 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마지노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입니다만은, 중고 농기계 센터에 가서 보면 오래된 농기계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다 충분히 씁니다. 그런 장비를 또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비를 뭐 우리나라는 뭐 몇 년에 뭐 정책적으로 해갖고 막 바꿔준다 뭐 어찌나 이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책 자금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실지 소유주와 실지 사용자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 돈은 어차피 농가에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빚을 다 갚을 때쯤 되면 장비도 너덜너덜해지지요.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모든 장비라 하는 거 새 거 살 때 금액과 팔 때의 금액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금방 샀다가 팔아도 한 돈 1,000만 원 손해 보지 않습니까? 농기계는 더 심합니다. 자, 그런 걸 대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사를 뭐 꾸준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특성상 토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계곡에 전부 다 어떤 평지를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농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곡에 다랑다랑 이런데 장비를 쓰다 보면은 뭐 유럽이나 저런 다른 나라처럼 뭐 우크라이나 특히 농지가 막 그냥 지평선이 맞닿는 우리나라 김제평이야 뭐 나주평이야 뭐 이런 저 아산평이야 뭐 이런데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논농사이고, 이제 다른 나라는 논농사처럼 밭농사도 짓지만은 결국에는 인력이 들어갑니다. 특히 미국 같은데 뭐 자동화 시스템 뭐 팜 뭐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게 많은데, 거기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전량 기계로만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사람 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그러죠. 남미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면은 컨베어 라인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컨베어. 예전에 제가 현대자동차에 이래 가서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컨베어 라인 같은, 컨베어 벨트 라인 같은 걸 제가 이렇게 갈아내는 그런 일들을 수주를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컨베어 라인에 가서 보면 사람이 완전 로봇이죠. 타이어를 끼우시는 분은 하루 종일 1년 365일 타이어만 끼우는 겁니다. 그 유리창을 달고 문을 다는 분들은 유리창 앞유리 달고, 그 다음에 문짝 달고 일일이 분업화가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자동화 시스템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리고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로봇 팔 하나가 딱 설치가 되면 30명 이상의 인력이 덤비는 걸 커버를 해냅니다.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끼우는데 사람이 양쪽에 서서 4명이 서서 한 짝씩의 타이어를 끼워내는데, 이 기계는 뭐 그냥 로봇 팔 하나 가지고 그냥 전부 다 계속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계화 영농을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뭐 농촌의 실정에 망해간, 물론 1차 산업에서 먹고 살기만 한다면 농촌도 괜찮습니다. 먹고 살고만 자기 자신이 어떤 돈벌이를 떠나서 의식주 해결이라 하는 어떤 목적을 놓고 보면은 의식주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벌어가 축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번 돌출이 되는 순간, 축적이라는 단어가 돌출이 되는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어떤 축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농지가 그만큼 또 적고, 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소고기값 내렸다고 소 가격이 진짜 최적 가격인데도 우리 사먹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요즘 현실이.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가 시급한 거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지형상 그게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심사숙고 해가지고 귀농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유튜브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은 귀농을 해가지고 뭐 몇십억 버는, 그런 거 좀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되는지 어찌는지는 한번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인구 대비해 가지고 소비층에
그 성향도 많이 좌지우지하고요. 우리나라 단순히 쌀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보리, 밀 그래 많이 심어가지고도 뭐 먹을 게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밀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밀 농사를 갖다가 우리나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공짜로 막 주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농사 짓는 것보다 싸게 사 먹을 수 있어. 결론은 우리나라 자생하는 밀이 전부 다 저 미국이나 저 유럽 쪽으로 가서 계량종으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역수출되고 우리나라는 생산 단가가 맞지 않아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 치더라도 어떤 재분 시설이나 이런 거 모든 걸 새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쉽지 않은 얘기죠. 이제 그렇게 농업에 대한 어떤 식량 전쟁화가 진행이 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주식이 쌀이어서 그나마 좀 낫지, 만약에 밀이었다면은 좀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귀농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대부분 보면 젊은 층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50대 최저가 40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농군의 자식은 농사를 꿈꾸고 그때 당시 고향이라는 이게 뭐 고향 까마귀라고 그러죠. 고향 까마귀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날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자기 고향에 대한 아련한 어릴 적 추억 그런 거에만 도취해 가지고 이렇게 귀농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모두 다 탕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는요, 귀농이라 하는 거는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 실지 지역 주민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 실지 지역 주민한테 땅값이라든가 현재 할 수 있는 걸 한번 자문을 구하면 잘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잘 가르쳐 주는데 막상 들어 앉았을 때 그때 어떤 텃세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해져서 그렇지 가르쳐 주는 건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올 때 주위에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부동산에서 올려놓은 가격으로 그냥 막 뒷다 내질러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으로 땅을 사고 나서 후에 천금만금하죠. 팔고 사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농사가 잘 되고 살 수 있는 요지는 대부분 보면 압니다. 정남향에 집을 안 칠 수 있는 자리면 그래도 평범한 자리는 되는데 뭐 동쪽 서쪽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사가지고 집 짓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가격상은 제가 그렇게 높게 올려놨지만 실제 그만큼 받는 거는 좀 부도덕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 사실에 오시는 분은 어떤 금액 같은 걸 논하지 않죠. 정작 자기가 사러 왔을 적에는. 그렇지만은 와서 찔러보기 어떤 부동산 업자들 때문에 제가 그 정도의 가격을 올려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와서 사시는 분은 시골 땅 농사를 짓는다면은 10만원 선 이상을 주고 농토를 산다? 이거는 투기의 목적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만원이란 금액이 어마무지하게 큰 금액입니다. 그 평당 10만원씩을 이윤을 창출을 하려면 장비가 얼마큼 투여되고 인건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몇 년을 해야만이 그 땅에서 본전을 뽑는 거겠습니까? 그냥 단순 땅 사가 가지고 있다가 농사 땅값 오르면 땅 팔고 도주하겠다는 어떤 그런 심산이 아니라면은 시골 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10만원 이상 주고 구매해서 농사를 지어서 타산이 맞는 장소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귀농을 이렇게 결심하시고 어떤 생각을 굳히신 분이라면은 진짜 마을, 자기가 기거하고자 하는 마을에 가서 현실적인 것을 한번 답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귀농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면 망한 건 망한 거지만 농사 자체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내지 못해서 그렇지 망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귀농한 사람 치고는 제가 어떤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16년 전 당시에 귀농 신청자가 10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연락을 주고받고 집 짓고 그 자리에 기거하는 집이 5집도 안 됩니다. 그 5분 중에 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다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귀농을 하실 때 철저한 계산과 완벽한 계산, 철저한 거하고 완벽한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철저한 계산과 완벽한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얼마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지으시고, 특히 나이를 드신 분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귀농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지, 진짜 터무니없는 생각이고요.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이라면은 조그마한 땅 구입하셔서 귀촌을 하셔서 있는 연금 받아가면서 조그마한 텃밭 하나 운영할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귀촌하기를 진짜 꼭 전하고 싶고요. 귀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젊을수록 귀농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산과 완벽한 생각이 겸비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